네. 오늘 주제는요, 저희 병원에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는 거 중에서, 이렇게 건식 사원하고 족욕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좋은지 좀 알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예, 이제 돌다리도 좀 두들겨보고 건너자, 이런 의미로, 예,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제목이 그 내 면역력 지킴이 건식 사원이나 족욕 돼 있잖아요. 그런데 둘 다 똑같은 열 자극이잖아요, 그죠? 따뜻하게 해주는 건데, 우리가 이제 암 치유 생활을 할 때는 항상 따뜻한 것과 가까워져야 돼요. 찬 것과는 멀어져야 되고, 왜냐? 우리는 지금부터 암세포가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해야 되는데, 암세포는 따뜻한 걸 너무 싫어해요. 찬 걸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얘들이 싫어하는 것만 하려면 항상 따뜻한 것을 내 몸에 지니고 있어야 된다. 제가 그래서 평상시에도 핫팩을 항상 배에 붙이고 다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 것 같이 이 열자극은 내 면역력을 올리는 데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그 건식 사우나도 열자극이고 족욕도 열자극인데, 이 두 가지가 어떤 장점이 있고 또 공통적으로 어떤 점이 좋고 또 조금 다른 게 뭐가 있는지 이걸 좀 알고 하면 좀 더 우리가 더 제대로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그 첫 번째 이제 열이 나면은 피가 맑아진다. 우리가 몸에서 열이 나게 되잖아요. 열이 나게 되면은 덥잖아요. 네, 더우면 이 몸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뇌에 체온 조절 중추가 있어요. 이 중추에서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은 혈관을 확장시켜요. 혈관을 왜 확장시키냐면은요, 더우니까 체온을 떨어뜨리려면은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줘야 돼. 그래야 피부에 닿는 면적을 최대한 늘려서 체온을 떨어뜨리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혈류량이 많아지면은 체온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에 열 자극을 받아서 열이 오르게 되면 그러면은 그 올라온 열이 원래대로 가기 위해서는 이 혈관이 열리면서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잘 그래야 열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혈류순환이 촉진되기 때문에 세포에 산소와 영양소 공급이 원활하게 되고 노폐물 제거가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피가 맑아지고 건강성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 몸은요, 이 항상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항상성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항상 원래 자기 체온을 유지하고자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런데 외부로부터 열을 받게 되면은 체온이 오르잖아요. 체온이 오르면 원래 체온으로 가게 하려면은 혈류량을 늘려서 피를 많이 돌게 함으로 해서 체온을 떨어뜨리는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혈액순환이 잘 됨으로 해서 오는 우리 몸에서 유익한 증상, 유익한 효과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열을 많이 이렇게 열이 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이런 요법들은 굉장히 우리 몸의 면역력을 올리고 피를 맑게 해주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열과 자율신경과의 관계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부교감 신경이 항진되게 되면 혈관이 수축이 돼요. 혈관이 수축이 되면서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깁니다. 또 위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소화가 안 돼요. 교감신경이 오르면. 반대로 부교감신경이 오르게 되면요, 혈관이 확장이 되고, 그러니까 혈류순환이 잘 되게 되겠죠. 또 동시에 이 소화 기능이 좋아져요. 그러면은 혈류순환이 잘 되고 소화 기능이 좋아지려면 부교감신경이 이렇게 이제 올라와야겠죠. 그죠? 또 반대로 교감신경이 올라오게 되면은 반대로 혈순환이 안 되고 소화 기능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손발이 저리거나 속이 미식거리고 소화가 안 되고 이런 경우는 부교감신경이 올라온 상태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럴 때 만약에 소화가 안 되고
소화가 안 되고 혈액순환이 안 되는 상황, 저리고 소화가 안 되는 교감신경이 올라가는 상황일 때 이때 열 자극을 주게 되잖아요. 열 자극을 주게 되면 체온이 오르겠죠. 이런 상황에서는 이 교감신경이 올라서 좁아진 혈관이 체온 중추에서 명령하는 대로 체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부교감신경을 작동시키면서 혈관이 열린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교감신경을 올리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자율신경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명상도 하고 호흡도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지만 이 열 자극을 잘 주는 것만으로 해도 내 몸의 자율신경을 정상적으로 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설명드리면은 교감신경이 오른 상태에서 혈관이 수축이 되고 혈액순환이 안 되고 체온이 떨어진 상태라면 열 자극을 통해서 뇌에서 체온 조절 중추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기능을 이용함으로 해서 부교감신경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혈액순환이 잘 되고 피가 맑아지고 면역이 좋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암을 치유한다고 했을 때 항상 이 열과 친하게 가까이 지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저희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율신경 조절을 위해서라도 항상 우리가 열 자극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건식 사우나와 족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이야기인데요. 이제 몸이 좀 따뜻해야 면역 체계가 작동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암이 진행돼가지고 상태가 좀 안 좋으신 분들은요, 대부분 체온이 좀 떨어져 있어요. 정상 체온이 우리가 36.5도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겨드랑이만 제지역이죠. 귀 속이나. 그런데 보통 1도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해요. 실제로. 또 건강한 사람들은 36.5도에서 37도 사이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요 정도 온도를 유지해야 되는 건데 보통 체온이 좀 낮으신 분들에게 열 자극을 통해서 36.5에서 37도 정도의 온도로 체온을 올려주면은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 백혈구의 기능이 좋아져요. 이건 연구에서 나온 거예요. 특히 우리가 백혈구에는 림프구 있죠? 과립구가 있고 마크로파지라는 게 있는데 이 림프구에서 이 림프구의 그 숫자가 증가한다고 하는 연구가 있어요. 림프구가 전체 백혈구의 35% 정도가 되는데 이 숫자가 증가한다는 연구가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단순한 열 자극만으로 해도 내 면역 기능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림프 속에 뭐가 있냐? NK 세포 있잖아요. 이게 림프구 소속이에요. 소속이. 예. 그러니까 뭐 T 세포도 그렇고, 예, N 세포도 이런 세포들이 전부 다 이 림프구 소속인데 특히 NK 활성도가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따뜻해지면 어때요? 아, 따뜻해, 기분 좋아 하고 마음이 상쾌해지지 않나요? 그죠? 이럴 때 NK 활성도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림프 숫자가 올라가면서. 그래서 이 몸이 따뜻해야 면역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체온이 떨어지는 분들이 말이죠. 어떤 분들이 많이 떨어지냐면은 여러분들 그 열 받고 스트레스 받고 화나면 어때요? 열이 확 끌어오르면 손발이 차가워지는 거 느끼지 않나요? 그죠? 그런 분은 안 계신가? 또 음식을 함부로 많이 먹어서 체하면 어때요? 손발이 차가워져요. 그러니까 다 체온이 떨어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생활 습관에서 먹는 습관이나 생각하는 습관 이런 것들이 이제 안 좋은 생활 습관이나 환경이 되어버리면은 체온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체온을 올릴 수 있는 방법들, 족욕이나 건식 사우나를 통해서 체온을 좀 올려주잖아요. 올려주면은 교감신경이 좀 떨어지면서 부교감신경이 올라가면서 이제 이 스트레스 받아서 오는 찬 느낌이라든가 또는 이제 체에서 오는, 그래서 왜 우리가 체했을 때 어때요? 배를 좀 따뜻하게 해주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전부 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체에서 이제 소화 기능이 콱 막혀서 교감신경이 확 올라가고 손발이 차가워졌을 때 배를 따뜻하게 해주면요, 혈관이 열리면서 부교감신경이 작동을 하면서 뭔가 소화 기능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체온이 떨어지는 거는 천천히 먹고 또 이제 호흡이나 명상 등을 통해서 마음 내리기를 해야 좋아지지만 당장 그것이 힘들다면은 따뜻한 열 자극, 족욕이나 건식 사우나로 해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율신경 기능을 원활하게 유지하는 데도 이런 열 자극이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식 사우나 효과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아까 이제 건식 사우나하고 족욕은 비슷한 점도 있지만 좀 다른 점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점은 뭐냐면은 자율신경을 정상적으로 조절해 준다고 하는 데는 같은 점이 있는 거예요. 또 면역을 올려준다는 거에는 같은 점이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그 첫 번째는 이 건식 사우나는 이 만성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이제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건식 사우나를 통해서 혈류량이 증가하잖아요. 혈류량이 증가하게 되면은 이 세포에 산소와 영양소 공급이 원활해지기 때문에 이 만성 피로로부터 회복이 되는데 많은 도움이 돼요. 그리고 또 열이 오르게 되면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어때요? 교감신경이 항진되잖아요. 손발이 차가워지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건식 사우나를 통해서 열기가 이렇게 올라감으로 해서 부교감신경이 이렇게 올라감으로 해서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내려줄 수가 있고, 당연히 혈액순환 촉진될 수 있고 대사질환이 예방돼요. 대사질환이라고 하는 거는 고혈압, 당뇨, 뇌졸중, 암 이런 게 대사질환인데 결국은 순환장애에서 오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러한 건식 사우나가 순환장애를 도와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대사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주의를 해야 될 것이 이 효과적인 건식 사우나 방법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들으세요. 이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오늘 시간을 마련한 거거든요. 건식 사우나가 되게 좋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 부교감 신경이 작동하면서 혈관이 열리고 또 혈류순환이 잘 되면서 혈액순환을 잘 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함으로 해서 건강성에 도움을 주는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해서 체온이 이제 올라간 상태가 되잖아요. 올라간 상태가 되면은 너무 오르잖아요. 너무 오르면 그때부터는 부교감 신경이 작동을 해. 네. 왜? 체온을 내리기 위해서, 너무 올라갔으니까 내리기 위해서 교감신경이 작동을 해요. 체온 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 혈관을 수축시켜. 혈관을 수축을 시켜야 혈액순환이 덜 되면서 체온이 떨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적당하게 내 몸의 찬 기운이 어느 정도 37도 정도 오를 정도,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살짝 식은땀이 날 정도만 하고 나와서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가워진 내 몸이 열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 부교감 신경이 작동하면서 혈류순환이 잘 되는데 너무 체온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 체온을 내리기 위해서 그때부터는 교감 신경이 작동을 해가지고 혈류량을 줄인다고.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류량을 줄임으로 해서 체온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기전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우나에 절대로 오래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말을 안 듣는 분들이 너무 많아. 30분, 40분 거기 계신 분이 많다고. 그거는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능력별 10분에서 한 20분 정도. 잘 참을 수 있다고 해도 한 20분 이내로는 하고 나와서 몸을 식히고 다시 또 좀 쉬었다가 들어가서 또 20분 정도 하고, 이거를 한 2번 내지 3번 정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는 거는 10분 정도 하고 한 20분 쉬었다가 10분 정도 하고 20분 쉬었다가 이렇게 2-3번 정도 반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치 그냥 가서 그냥 완전히 뽕을 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요, 체온이 너무 올라간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교감신경 작동하면서 혈관이 수축이 되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안 돼요.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목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식 사우나를 할 때는 절대로 오래 하지 말고 적당히 내 몸에 부교감 신경이 항진돼서 혈관이 열리면서 혈액순환이 잘 되는 상태, 거기까지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면 건강에는 굉장히 이롭다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이제 족욕. 이 족욕은요, 이 족욕의 효과 중에서 여기서 이제 림프란 말이 나오잖아요. 림프. 그러니까 이 혈액과 림프의 흐름이 원활해지고 부교감 신경을 자극하고 수축 화강이 되고, 이게 다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이야기를 달리 설명을 한 건데, 보세요. 건식 사우나는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데피는 거예요.
전체가 뜨거워지잖아요. 이거는 짧은 시간 안에 내 몸에 있는 부교감 신경을 작동해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폐물 제거, 피를 맑게 해주고 이런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한 10분 정도만 하고 쉬었다 하라고 했죠. 근데 조격은요, 전체가 다 더워지는 게 아니고 발목까지만 더워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어떤 효과가 일어나냐? 발목까지만 더워지고, 우리가 왜 두한 조격 이런 말 들어봤죠? 발이 따뜻하고 머리가 시원하잖아요. 시원하면 기분이 되게 좋아요. 이때 부교감 신경이 이렇게 올라와요. 조격은 좀 오래 해도 체온이 많이 오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오래 한다고 해서 교감 신경이 작동해가지고 막 이렇게 혈관이 좁혀지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부교감 신경이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건식 사우나보다는 비교적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조격이에요. 그리고 이 림프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 혈액순환이라는 게 물론 이 혈관이 열리고 적당한 혈압이 있어야 잘 순환이 되는 거긴 하지만 이 사실은 이 한의학에서 이야기하는 수승화강이라고 하는 기능이 제대로 잘 작동을 해야 혈액순환도 잘 되고 림프순환이 잘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건강한 사람들은 가슴과 머리가 시원하고 배와 다리가 따뜻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건강을 잃잖아요. 건강을 잃으면 가슴과 머리에 열이 끓어오르고 발이 차가워집니다. 이거 우리가 상열하한이라 그래요. 근데 건강한 사람들은 이 위가 시원해야 되고 아래가 따뜻해져야 되는데, 근데 보세요. 원래 심장이 위에 있기 때문에 위는 더운 거고 콩팥이 아래에 있으니까 밑에는 차가운 게 맞아요. 그런데 이게 왜 바뀌어야 되느냐? 이게 바뀌어야 건강해지느냐 하면은 이게 바뀌어야 우리 몸에서 순환이 제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순환이. 예. 찬 기운이 위로 올라가서 더운 기운을 위에 있는 더운 기운을 식혀주고 위에는 더운 기운이 아래로 내려가서 찬 기운인 아래를 대표해주면서 이게 순환이 돼야 정상적인 혈액순환도 되고 정상적인 림프순환이 되는 거예요. 근데 림프순환이 안 되는 분들은요, 이 손발은 서늘해지고 열은 위로 끌어오르고 아래는 차가워지고 그런 거 겪어보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배는 차가워지고 발은 차갑고 가슴이나 얼굴은 열이 끌어올라요. 림프순환이 안 될 때, 또 수승화강이 안 될 때, 혈액순환이 안 될 때 이런 증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전체를 다 대표주면은 큰 의미가 없고요. 발을 대표줘야 돼, 발을. 발을 대표주면 원래 발이 차갑잖아요. 차가운데 차가운 발을 대표주잖아요. 그러면 이 아래에 있는 찬 기운이 그 조격으로 하는 더운 기운의 힘을 얻어서 그 찬 기운이 위로 올라가. 그 힘으로 올라가서 위에 더운 기운을 식혀. 그리고 위에 더운 기운이 그 힘으로 아래로 내려가요. 내려가서 아래 찬 기운을 대표줘요. 조격으로 인해서 이 상열하한된 것을 수승화원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바꿔주면서 그 원리로 인해서 상하간에 교류가 일어나고 교차가 일어나면서 혈액순환이 되고 림프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림프순환이 안 되고 그러면서 발이 붓고 그래서 저리고 시리고 이런 분들은 무조건 이 조격을 반드시 해야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건식 사우나는 이 내 몸에 노폐물을 제거하고 또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줌으로 해서 세포에 산소와 영양소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고 노폐물을 제거를 해줄 수 있는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건식 사우나인데, 이것이 부교감 신경이 작동을 할 수 있는 시간 동안만 10분 내지 20분 그 한도로만 해야지 그 이상 하게 되면 오히려 교감 신경이 작동하면서 혈액순환이 안 되는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걸 잘 하셔야 되고, 이 조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수승화강이 잘 되게 도와줌으로 해서 림프순환이나 혈액순환이 안 되는 그런 분들, 특히 이 위는 열이 끌어오르고 아래가 차가우신 분들이 하게 되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요법이기 때문에 이제 암 환우들은 이 조격을 많이 활용하면 더욱 좋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건식 사우나를 한 10분 정도 하고 내려오셔가지고 조격을 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셔가지고 30분, 40분, 50분 누가 오래 참나 대회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예, 조금만 하고 나오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이제 이 조격을 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특별하게 없어요. 이건 온도는 한 40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기분 좋은 정도, 체온보다는 조금 높은 정도죠. 하면 되고 시간 한 20분 정도. 코끝에서 송글송글 땀이 맺힐 정도. 그 정도만 하시면 좋고요. 조금 더 오래 해도 이건 크게 부작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맹물도 괜찮은데 저희가 지금 조격제 드리고 있잖아요. 거기 주 성분이 어성초예요. 어성초가 굉장히 좋아요. 혈류순환에도 좋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면 좋고, 어성초 집에서 이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성초가 없으면 그냥 소금도 괜찮아요. 소금. 쑥도 괜찮고요. 또 어떤 경우는 불면증인 경우에는 양파 있지, 양파. 양파 넣어서 하면 불면증이 좋아요. 그래서 그 양파를 거기 넣어서 조격 넣어서.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예, 그렇죠.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저희가 지금 드리는 거 조격제 그거 내가 개발한 거 되게 좋아요. 되게 그거 하시면 좋고. 근데 이제 그거 없이 해도 효과는 있다는 거예요. 꼭 그것만 되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